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 있어서 그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이 살짝 어렵지만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 했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시오름 1이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오름 1을 보니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 했는데, 자, 이 함수의 그 기본 성질은 매우 중요한 성질인데, 우리가 요 대학 기초 수학 과정에서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은밀한 증명은 소위 이제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대학 미적분학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증명은 거기에서 우리가 되어진답니다. 자, 일단 증명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없지만은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알파고, 또 같은 그쵸 gx의 극한이 베타라고 했을 때에, 자, x가 a로 갔을 때에 fx와 gx의 극한값이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에, 자, 이와 같은 5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요 함수 fx다가 k를 곱했을 때는 요 극한을 요 함수에만 적용해서 알파 값을 계산해주고 요 k 값을 그대로 상수로 곱해줘도 된다는 성질이죠. 즉, 요 k는 요 리미트 앞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죠. 자, 뭐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주기로 하고, 자, 두 번째가,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가 함수 fx와 gx에 이렇게 더하고 뺀 거, 즉 fx 플러스 gx일 때는 요 극한을 각각의 극한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 리미트를 fx 적용해서 알파로, 그쵸? 극한값 알파를 가져오고, 요 리미트를 gx에 적용해서 극한값 베타를 가져와서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극한을 구해보라고 하면 각각의 극한을 계산해서 알파 베타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함수가 이렇게 곱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요 극한을 fx에 적용하고 이 극한을 gx에 각각 적용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fx와 gx가 이렇게 나누어져, 분수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도 요 극한을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별도로 적용해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해도 된다. 다만 요 경우에 요 gx의 극한값을 나타내는 이 베타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요 놈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함수 gx가 fx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크다라고 했을 때에 fx와 그러면 이 gx의 각각의 극한값의 대소 비교는, 자, 요게 다르죠, 그렇죠? gx가 fx와 크다이지만은 그 극한값은 크다가 될 뿐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 즉, 베타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자, 요 5번째는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함수 fx가 자 1-x분의 1이고 함수 gx가 만약에 자 1 플러스 x분의 1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x를 일단 편의상 양수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1에서 x분의 1을 뺀 값보다도 1에다가 x분의 1을 더한 값이 당연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확실히 fx보다는 gx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 극한을 무한대를 취했을 때에, 즉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fx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면,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항상 0이죠, 그렇죠?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당연히 0이죠. 자, 혹시 몰랐던 분들도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극한을 조사할 때 무한대분의 상수는 항상 뭔다? 극한적으로 0이 된다. 자, 그와 같은 사실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버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 하는 것은, 자, 일단 우리 여기에서 요 2번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면 1의 극한값은 1이고 x분의 1의 극한값은 요 성질에 의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gx의 극한을 생각해 보면, 자, 분명히 지금, 자, 이 gx가 fx보다는 크죠. 그런데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요 gx의 극한을 조사해 봐도 x가 무한대로 요 부분이 0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물론 함수 gx가 fx보다 항상 클 적에 gx의 극한값이 일반적으로 fx 극한보다 크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크게 나오지만은 이와 같이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요 등호, 자, 요 등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 즉 gx가 fx보다 함수가 크다 하더라도 각각의 극한값은 크다인 것은 자명하고 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요 두 극한값은 극한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우리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자, 여기 나타나는 그 리미트 x가 a로 간다 했을 때 요 a가 상수인 경우만 살펴봤는데, 자, 오늘부터는 요 a가 꼭 상수일 필요는 없고 무한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이 함수의 극한의 승질은 요 a가 상수일 뿐만 아니라 무한대일 때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자, 푸는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제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fx의 극한값이 3이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x 3승 마이너스 8분의 fx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극한값을 요 조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조건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을 요 모양 형태로 고쳐서 요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자, 우리가 준식이라 쓰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 식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자, 일단 이 분모를 인수분해할 수 있죠. 자, 요 x 3승 빼기 8이라는 것은 2의 3승이니까 혹시 여러분 곱셈 공식 헷갈리는 분들은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그 인수분해 공식이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ab 플러스 뭐가 된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8이 지금 2의 3승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지금 x제곱 플러스 2x 자 플러스 4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런 분해 요게 뭐가 된다? 지금 fx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모양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x제곱 2x 플러스 남아 있는 요 부분하고 요걸 우리가 전체의 곱의 형태로 볼 수 있죠. 즉 이 분수식을 x-2분의 fx-2 곱하기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뭐다? 1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을 여기서 말하는 요 fx로 보고 요것을 여기서 말하는 요 gx로 본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자 무슨 말이겠죠? 각각 요놈의 극한값을 구하고 요놈의 극한값을 구해서 곱해서 계산해도 된다. 즉 3번의 극한 성질 3번 공식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단 적용해 보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먼저 우리는 x-2분의 fx-2 자, 요놈하고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1
이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곱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놈의 극한값은 계산이 빤하죠. x 대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4, 4니까 이게 12분의 1이 되는 거. 요 값은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 요 값은 x 대신 1을 적용하면 12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요 놈인데, 자, 요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인데, 주어진 조건하고 요 놈하고 살펴보니까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자, 여기는 지금 x인데 x-1, x 자리에 x-2가 왔을 뿐이지 그 모양이 비슷하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계산해 보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fx, 요거는 x-2니까 요거는 fx, 요거는 fx-2니까 여기서 x-1을 하나의 문자인 t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두게 되면, 자, 요 부분, 우리가 별표 친 부분, 요렇게 두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x가,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지금 우리가 x-2분의 fx-2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x-1을 t로 뒀다는 거죠. 요것도 t.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x가 한없이 지금 2로 간다는 말은 t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x가 한없이 2에 가까워지면 x-2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극한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x-1을 t라고 뒀기 때문에 ft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t에 관한 극한이니까 여기서는 x를 표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t를 표시해야죠. 그러면 x가 한없이 2로 간다는 말, x가 한없이 2로 간다는 말은 t 입장에서는 한없이 0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t는 0으로 갈 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모양이 요 모양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렇죠? 요 x를 t로 바꾼다 그러면 요 값이 3이면 분명히 요 값도 뭐다? 3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3이다라는 말은 결국 요게 3이라니까 우리가 알아보고자 요 값이 3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결과는 이만큼이 3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12분의 1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얼마가 된다? 이렇게 4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아직 이제 미분을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자, 요거는 이제 미분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극한값을 또 조사할 수도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요 풀이는 아직 미분의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없답니다. 자,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자동으로 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분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소개하면 소위 이제 우리가 LH 정리, 우리가 보통 로피탈 정리라고 그러죠. 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미분 아신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어진 식을 우리가 요 주어진 식에다가 로피탈 정리를 쓰게 되면 자, 로피탈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분모 분자가 이 극한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보통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라든가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요 경우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는 꼴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계산하는 극한 값은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로 미분해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하면 자, 미분 아시는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거 패스해도 상관없죠. 3x제곱이고 분자를 미분하면 f'x-2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적용해 보면 이게 얼마가 된다? 분모는 12가 되고 분자는 f' 뭐가 된다? 제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역시 로피탈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fx라고 하는 이것을
에다가 로피탈 정리를 적용해 버리면 자, 분모를 미분하면 1이죠. 분자를 미분하면 F'X고 그리고 X 대신 0을 대입하면 F'0 나오는데 이게 극한값이죠. 그런데 이 극한값이 여기서 얼마다? 3이다. 그래서 3.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F'제로가 3이라는 요 사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결국 12분의 3은 결국 뭐가 된다? 4분의 1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로피탈 정리율은 훨씬 간명한데 앞에 방법도 중요하고 요 방법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직 미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필기만 해놓고 나중에 미분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필기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7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fx분의 gx의 극한값이 1이라고 했을 때에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4fx-3gx분의 fx 플러스 2gx의 극한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죠. 자, 요 경우도 우리가 결국 요 모양을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모양이 지금 fx분의 gx의 극한값이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경우는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나누면 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분모 분자를 fx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 fx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한다는 거죠. 분모 분자를 fx로 나누면 자, fx 나누면 1 되고 요 부분을 fx 나누면 2 곱하기 fx분의 gx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누면 4가 되어지고 나누면 fx분의 뭐가 된다? gx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네 번째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놈의 극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자는 분자대로 극한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분모는 분모대로 각각의 극한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죠. 극한값을 전체 극한값을 구해도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요놈과 요놈의 더한값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으로 계산하고 각각의 극한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요 2와 마이너스 3은 별도로 생각하고 요놈의 극한값을 또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요 안에 우리가 그냥 계산하고 있지만 극한의 성질이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1이 되어지고 지금 요 놈의 극한값이 여기에서 얼마다? 1이 됐으니까 결국 2 곱하기 1이 되어지고 자, 같은 방법으로 4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3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Theorem 2를 보니까 합성함수의 극한값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 좀 많이 어렵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 내지는 대학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gfx라고 하는 요 합성함수가 x가 한없이 a로 갈 때 이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봐서는 힘들기 때문에 항상 요 합성되어 있는 요 함수 fx 있죠. 지금 요 fx를 gx 합성했는데 요 합성된 그쵸? 요 합성함수에서 요 합성시킨 요 fx를 반드시 t라고 치환을 해서 푼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된다면 요 f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gfx라고 하는 요것이 결국 요런 모양을 받겠죠. 요 fx를 우리가 뭐라고 두면 t라고 되면 결국 t에 관한 그쵸 gt라고 하는 t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그럼 우리의 핵심이 원래 x가 한없이 a로 갈 때에 요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를 하겠는데 이 합성함수를 요렇게 치환해서 gt인 요런 함수로 바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뭘로 바뀌었죠? 지금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요 함수를 t에 관한 함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x가 한없이 a로 간다 했을 때 그럼 t는 어디로 가겠는가? 요게 이제 우리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fx를 t라고 치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 x가 한없이 a로 간다 했을 때에 fx 즉 t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가? 요걸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t 즉 fx죠. t 즉 fx라고 하는 요것은 어디로 가는가? 요게 지금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적어보면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t, 즉 fx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이게 어디로.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fx는 만약에 그것이 l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했을 때에 그 패턴은 네 가지라 했죠. l보다 살짝 큰 쪽에서 가까워지고 동시에 작은 쪽에서 가까워 둘 다를 얘기할 수도 있고 l보다도 살짝 큰 쪽에서만 fx가 l에 가까워지는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고 l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그쵸 가까워지는 경우 아예 fx 자체가 l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fx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논의는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의 극한값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 극한값이 실제로 l이라고 딱 적었을 때 이 l의 정체가 네 가지다 그랬다. l의 정체가 네 가지. l 플러스 l 마이너스, l 플러스 l 마이너스 l 자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그죠? 그것을 지금 여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 준식이라고 표현된 거 요거죠. 요 극한을 우리가 만약에 이 fx 즉 t가 l 플러스 l 마이너스 둘 다를 의미할 때는 리미트 t가 l로 갔을 때의 gt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에 그냥 우리가 t가 l로 간다는 말 속에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 개념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t가 즉 fx가 l 플러스만 가까워질 때 했을 때는 t가 l 플러스인 경우만 여기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l 마이너스로 가까워진다 했을 때는 리미트 t가 l 마이너스로 한없이 다가갈 적에 gt의 극한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fx 즉 t 자체가 l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t가 한없이 l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t가 바로 l이 딱 되어버리면 그때는 요 t 자리에 그냥 l을 그대로 집어여서 함수값 gl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대학 수학과 대학 미적분학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100%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계속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 합성함수 극한이 지금 당장 어려워 느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패스를 하고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요 대학 기초 수학을 여러분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복습하실 때에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해가 되는 분들은 물론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잠시 패스를 하고 나중에 다시 봐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함수 fx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지금 fx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한없이, 그쵸? 1에 가까워질 때에 요 fx의 극한값을 조사를 하라겠는데, 지금 우리가 f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에, 1보다 이제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쵸? 자, x축상에서 한없이 1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fx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다시피 자극하는 지금 계속 1을 타고 오니까 1이 되죠. 그리고 우극하는 한없이 뭐예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극한 즉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접근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fx 극한값이 뭐죠? 이때는 1이라는 거죠. 자, 극한값은 y축에서 찾아야죠. 그죠? 이렇게 x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 함수 fx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쭉 타고 열심히 요 1에 가까워지면 극한값은 그대로 1이죠. 그죠? 그리고 우극한을 생각하라고 하면 자, x가 한없이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니까 y값 입장에서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극하고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 그대로 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 극한이 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합성함수 극한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t로 오려가자, 치환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에, 자, x가, 여기서 이제 1 플러스로 간다 했으니까, 1 플러스로 간다 있을 때, 요 t, 즉, fx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가? t라고 치환하는 이 fx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지금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묻고 있기 때문에 1보다 fx가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fx는 아까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겠죠.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극한값만 물었을 때는 분명히 요 fx는 0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자, 요게 0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fx는 0 플러스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 극한값을, 자, 우리가 지금 요 안쪽을 t라고 치환함으로써 t에 관한 함수로 바꾸었기 때문에 요 리미트 밑에 이제 x가 1 플러스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를 이제 t로 바꿔야 되는데, x가 한없이 1 플러스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t 입장에서는 0 플러스에 가까워진다.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꾸고 나면 결국 이게 둘 다 똑같이 t니까 요 함수를 t에 관한 함수로 생각하고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는 요게 ft에 관한 ft라는 함수로 보고 요걸 t축으로 봤을 때에 t 값이 0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요 함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럼 이 방향을 또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얼마다? 극한값은 1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같은 원리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시 fx를 이제 t라고 두는데, 이번에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에 fx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보다시피 1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 요 라인을 타고 가죠. 그렇죠?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가도 이거는 무조건 요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딱 1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요 t가 fx가 어떠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딱 1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자, 요 값을 우리가 t라고 뒀을 때 t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t가 그냥 딱 1이 되어버렸죠. 그죠? 요럴 때는 요 자리에 그냥 1을 넣어버린 f1이 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f1은 함수값이죠. f1은 말 그대로 여기에 1일 때 함수값이 뭐지? 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은
0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요게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극한을 처음 대하는 분은 이 합성함수 극한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한 번 더 반복해 듣는 방법 좋고, 아니면 좀 더, 그쵸, 대학 기초수학을 다 공부하거나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봐도 좋답니다. 자, 요 합성함수 극한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 수학이나 대학 미적분학 하는 앞으로 공부하는데 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요 일단 패스하시고, 그쵸,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 좀 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붙들지는 말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분들이 이해해버리면 좋죠. 그쵸? 많이 알수록 좋은 거니까. 하지만은 지금 당장 힘든 분들은 일단 패스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오럼 3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극한값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실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극한값 계산은 우리가 극한 함수의 극한에 있어서 중요한, 그렇죠, 산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꼭 챙겨서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극한꼴의 형태가 보통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0분의 0꼴,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네 번째는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보통 0 곱하기 무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0 곱하기 무한대꼴을 보게 된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이 0분의 0꼴도 이렇게 분수식으로 주어진 경우, 무리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분수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인수분해 하고 난 뒤에 약분하면 되고, 무리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유리와 약분,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소위 이제 로피탈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루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고 이제 실제로 밑에서 하나씩 해 나갈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많이 보는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일단 나누고 나면 우리가 극한값을 보통 계산할 수 있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요걸 좀 더 공식화 시켜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하는 요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요 두 번째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하고 분자의 최고차가 동차, 차수가 같을 때에 한해서 최고차의 개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 최고차의 개수 비교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의 차수가, 그렇죠, 동차식일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변형해서 1번과 2번 꼴, 즉 0분의 0꼴 내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쳐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 1번 같은, 예제 10번의 1번 같은 문제를 보니까, 자,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a를 실제로 여기다가 분모에다 집어여 보니까 분모의 극한이 뭐죠?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를 분자에도 대입을 해봤더니 역시 분자의 결과도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태를 우리가 대표적인 0분의 0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리미트 우리가 분모에 이 극한을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다가 a를 집어해서 그 분모의 극한을 0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왜 여기서는 자극한 우극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와 같은 다항함수라고 하죠. 이와 같은 다항함수는, 이 다항함수는 대체로 이 함수가 대부분 다 연속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는 그 극한이 존재하는 동네에서만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면 반드시 극한이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가 완전히 전제되어 있는 이와 같은 다항함수에서는 자극한, 우극한을 굳이 이제 나누지 않고 극한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어여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모의 극한을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다 A를 그냥 팍 집어였죠. 그죠? 요 X-A의 극한을 생각할 때 왜 자극한 우극한 안 나눴냐? 그것은 자극한 우극한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좌우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분자의 극한값을 우리가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X 대신에 A를 그냥 함수값처럼 다 집어넣어버렸죠. 그죠? 그리고 연속인 함수의 또 특징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함수값을 마치 극한값처럼 계산해버린답니다. 자, 그래,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연속 조건할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분모의 극한도 0이고 분자의 극한도 0인데, 그러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면 전체 극한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꼴을 우리가 보통 극한의 형태를 우리가 부정형이라는,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말은 정할 수 없는 형태다, 그런 뜻이랍니다. 정할 수 없는 폼을 우리는 부정형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정 형태가 주어졌을 때는 소위 이 부정인수를 소고, 자, 어려운 말로 부정인수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부정인수를, 그러니까 0분의 0 되어져 가지고 이 전체 극한을 정할 수 없었는데, 그와 같은 부정형에서 소위 부정인수를 소거를 하게 되면 다시 소거하고 다시 x 대신에 a를 대입하게 되면 극한값이 계산이 된답니다. 그럴 때 이제 부정인수 소거하는 그 테크닉이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든가 유리화 후 약분이라든가, 무슨 말 알겠죠? 또는 로피탈 정리의 방법을 써서 부정인수를 소거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자, 분모는 x-a죠. 자, 분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놈 두 놈에서 x제곱을 묶어내면 x-a가 되어지죠. 그리고 요 두 개에서 a의 제곱을 묶어내면 x-a가 되어지죠. 그러면 x-a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인수분해가, 분자 부분의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분자를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x-a,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하니까 분모를 0되게 만들고 분자를 0되게 만드는 범인이 보이죠. 그게 요 x-a라는 거죠. 요 x-a가 분모 분자를 0 만들었던 범인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뭘 한다? 부정인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정인수를 소거시키면 이 극한값이 계산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극한값의 계산 방법은 이 부정인수를 찾아내서 소거시키는 원리다, 방법론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x-a하고 요 x-a를 이렇게 약분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x-a가 0이 아니어야 약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x가 한없이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극한 정의 얘기할 적에 적어도 x는 뭐는 아니다, a는 절대로 아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x가 a가 아닌 한 x-a는 뭐다? 0이 아니다는 거죠. 이 0이 아닌 값들이니까 부정인수는 이와 같이 부정인수를 약분을 할 수 있답니다. 약분을 하고 나서 다시 x 대신 a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a제곱이 2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그렇죠? 이 극한값이 계산되는 형태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요것의 1번의 극한값은 뭐다? 2a제곱이다. 그러니까 부정형일 때는 부정인수를 소거하는데, 이와 같은 다항함수, 분모 분자가 다항함수 형태의 분수식일 때는 인수분해 약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데, 자, 요것은 미분을 아시는 분만 보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0분의 0꼴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리미트, 자, x가 한없이 a로 갈 적에, 자, gx분의 fx의 극한값에 요 극한값의 꼴이 0분의 0꼴이다 라고 전제가 되면, 우리는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즉 G'X라고 여기서 좀 미분한 것을 fx를 미분하면 f'x를 쓰는데 이렇게 미분한 행태, 그러니까 요 놈의 극한값이나 각각 한 번씩 분모는 분모대로 분자는 분모대로 미분한 요 놈의 극한값이나 같다라는 성질이 바로 로피탈 정리라는 거죠. 물론 이 로피탈 정리도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에 들어가면 다 증명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실 수 있는 분만 보시고 미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 필기만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된답니다. 자, 분모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자, 분자를 미분하면 x 함수 미분하면 3x의 제곱. 자, ax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ax 그리고 a제곱 x 미분하면 상수항 a제곱만 남고 자, 상수항 미분하면 항상 0이 되죠. 이렇게 미분하고 나서 x 대신에 다시 a를 적용하면 3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 앞에서 동일한 결과인 뭐가 됐다. 이렇게 2a제곱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2번 유형은 바로 0분의 0권에서 무리수인 경우죠. 자, 여기 x 대신 1을 대입하면 루트 4는 2가 되죠. 그래서 분모의 극한이 0이 되어지고 1을 분자에 정하면 분자의 극한도 0이 된다는 거죠. 역시 요놈도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 무리식인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요놈을 부정인수로 소거시키냐면 분모 분자를 유리화를 시킨다는 유리화를 시킨다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 무리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요놈의 요 무리수가 있는 것을 소위 우리가 a-p가 있을 때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곱해버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b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a로 보고 여러분들이 요 2를 b로 봤을 때에 요 놈이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면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자, 얼마만큼을 곱해주냐면 이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쪽에 그쵸? 요놈 빼기 요놈 루트 마이너스 2가 있을 때는 루트 플러스 1을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에다 곱하는 만큼 분자에도 곱해야 될 거죠. 그래서 루트 플러스 이만큼 분자에도 곱해주고 또 이만큼을 분모에다 곱해버리면 자, 루트끼리 만나면 이게 x 플러스 3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 요 2하고 2가 만나면 이게 4가 되어지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다? 분자는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2가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하는 것이 유리화를 하는, 여기서 말하는 유리화라는 방법이죠. 그 유리화를 했더니 소위 이제 요게 또 부정인수죠. 분모 분자를 0분의 0, 즉 분모의 극한을 0 만들고 분자의 극한을 0 만들었던 범인들이 보이죠. 그렇죠? 요게 부정인수인데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 부정인수를 소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걸 소구하고 나서 x 대신 1을 대입하니까 루트 4 플러스 2니까 전체는 뭐가 된다? 자, 이렇게 4라고 하는 극한값이 계산된다는 거죠. 물론 요것도 이제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 배우고 나면 하기라고 요걸 그냥 유리화 약분 정도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1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자, 조금 응용 문제인데 x가 한없이 3으로 갈 때에 x-3분의 fx-1의 극한값이 9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x가 한없이 3으로 갔을 때 x제곱 fx-9fx 자, 분의 fx 전체제곱 마이너스 fx의 극한값을 어떻게 하라?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나중에 얘기할 때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지금 x가 한없이 3으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이 지금 0이죠. 분모의 극한이 0이죠. 그렇죠? 그러면 x가 한없이 3으로 가게 되면 분자의 극한은 뭐가 되죠? 그렇죠. f3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극한값이 지금 여기서 얼마 된다? 9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요 f3이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요 f3이라는 것은 반드시 1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요 9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이런 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게 상수값이 나왔죠. 상수값.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모가 이미 그쵸 0으로서 확정되어 있는데
0분의 얼마가 되어야만이 상수가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에 만약에 이 분자 전체 값이 상수가 되어버리면 0분의 상수는 절대로 상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0분의 상수는 이게 요 상수의 부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분자가 한없이 작아지면 전자가 한없이 커지니까 극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극한이 이와 같은 유한 확정한 극한값, 말이 좀 어려운데 이와 같이 극한값이 이런 그 일정한 상수값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나오는 상태에서 분모의 극한이 0이면 반드시 분자의 극한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게 요놈이 0분의 0꼴이 되어야만이 희망이 있다는 거죠. 0분의 0꼴이 되어지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한 확정한 극한값을 가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분모의 극한은 0인데 분자의 극한은 0이 아니면 상수겠죠. 그렇죠? 또는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한대겠죠. 요 두 가지 경우 다 몽땅 다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는데 분자는 상수다 또는 분자가 한없이 커진다. 이 둘 다 어디로 가보죠?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가 이미 0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유한 확정한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의 극한은 뭐가 돼야 된다? 같이 0이 되는 거죠. 상수나 무한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세 가지란 말이에요. 0 아니면 상수 아니면 극한은 무한대죠. 그렇죠? 그럼 이 셋 중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물론 0분의 0꼴이라서 무조건 극한값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은 0분의 0꼴이어야만이 유한 확정한 극한값을 가질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는 우리가 미리 지금 예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요거 우리가 극한의 미정계수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랍니다. 일단 우리가 이와 같이 분모의 극한이 x가 3으로 할 때 분모의 극한이 0이면 x가 3으로 할 때 분자의 극한도 0 돼야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3을 지배해서 분자가 0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f3은 반드시 뭐가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되겠죠. fx가 3이 들어가서 이게 1이 되어야만이 분자의 극한도 0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3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요 놈의 이제 극한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x에 3 들어가면 9f3 빼기 9f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은 분모는 지금 뭐가 되죠? 분모의 극한은 0이 되죠. 자, 분자의 극한은 어떻게 되죠? x3 들어가면 f3의 제곱인데 f3이 1이니까 1이죠. 1. 여기 f3 들어가면 1이죠. 1제곱 빼기 1이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된다?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유형이 0분의 0꼴의 극한이다. 그러면 0분의 0꼴의 극한은 어떻게 한다? 그쵸? 인수분의 약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 식을 자, 어떻게 하자? 인수분해 후 약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fx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남죠. x제곱 마이너스 9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요 두 개에서 fx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fx 자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쵸? fx를 일단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약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진 극한의 폼이 x-3분의 fx-1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모양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극한의 우리가 세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이만큼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은 이만큼만고 x 플러스 3분의 극한의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x-3분의 fx-1 1의 극한값에다가 곱하기 x가 3으로 갈 적에 x 플러스 3분의 1 극한값 요 두 극한값의 곱의 값으로 계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주어진 조건에서 9라고 주어졌고 x 대신 3을 적용하면 결국 6분의 1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요놈은 약분해서 2분의 3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2번에 나와 있는 극한 문제는 소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x 대신에 무한대를 적용하면 분모의 극한도 무한대고 분자의 극한도 무한대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의 차수 중에서 최고 높은 차수항을 가지고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최고차항이 지금 x에 가는 2차항이니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자, x제곱으로 나누면 1이 되죠. 자,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1이 되어지고 x제곱으로 나누면 2가 되고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이 되겠죠. 자, 1을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무한대를 적용하게 되면 요건 지금 분모는 무한대, 분자는 1이죠.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이런 값들은 몽땅 다 뭐가 된다? 극한적으로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은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0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어쨌든 자, 요놈 0되고 요놈 다 0이에요. 남는 것은 2와 1이 각각 분모분자 남았죠.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이와 같이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차식일 때는 항상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 분자 차수가 동차식일 때는 이 극한값에서 요 2라고 하는 것은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고 요 1이라는 것은 요 1x 제곱 앞부터 요 1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져와서 답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자, 비록 루트가 있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보면 분자의 최고차는 1차죠. 분모의 최고차도 루트 안에서 2차는 루트 밖에 나왔을 때 1차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얘네들. 자, 차수가 분자도 최고차항이 1차고 분모도 루트 안에서 2차는 루트 밖에 나와서 1차니까 분모 분자 차수는 요 두 개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동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렇게 되었을 때는 그 개수들만 가져오면 되죠. 요 4를 가져오고 최고차항의 개수. 자, 요 9x제곱이 근호 밖에 나오면 3x하고 마찬가지죠. 그 3을 가져오고 16x제곱이 근호 밖에 나오면 4x니까 여기 4를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의 극한값은 그냥 7분의 4 이렇게 적어주면 된답니다. 물론 요걸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서 요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 비교 행태로 개수를 가져와 답을 바로 적을 때는 동차식일 때 얘기고 이와 같이 3번과 4번처럼 분모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가 다를 때는 원래 방법대로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이 요 x 세제곱이니까 분모 분자를 x 최고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이거 나누면 얼마 되죠? 1. 자, 나누면 우리가 x분의 1. 자, 나누면 x 3승분의 1. 자, 나누면 x분의 2. 자, x 3승으로 나누면 x 제곱분의 1. 자, x 3승분의 3. 이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무한대 가면 요게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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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다 0되니까 결국 요 모양이 1분의 0이 되어지고 결국은 요거는 뭐죠? 극한적으로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요 경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다르죠. 그래서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자, 1되고 x분의 1이 되어지고 x제곱분의 1이 되어지고 자, x분의 1이 되어지고 x제곱분의 4가 되어지고 자, 0, 0, 0, 0이죠. 그렇죠? 그래서 0분의 1이라는 건 결국 뭘 하겠다? 무한대를 가리키는 거죠. 분자는 1인데 분모가 한없이 작아진다. 그럼 전체는 한없이 커지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실 1000만분의 1이다. 엄청나게 말을 잘못했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분자는 1인데 분모가 1000만분의 1이면 이 전체 값은 뭐가 되죠? 그래서 1000만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나게 작아진다. 요게 무한소니까 분모가 엄청나게 작아지면 이 전체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가 0일 때는 무한대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분자가 상수인데 분모가 무한대면, 그죠? 무조건 0이 되는 것처럼 분자가 상수인데 분모가 0일 적에는 요것은 상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 요 상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그 절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값으로 되어진다.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전체는 한없이 커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연습을 해봤는데, 그 다음 나와 있는, 그죠? 이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예제 13번 문제, 14번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 예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